네,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크리스 머피입니다. 저는 개발자 관계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프린시플 테크니컬 아티스트입니다. 오늘은 어드밴스드 나이아그라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팀은 다양한 라이센스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는 동남아시아 또 호주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이렇게 한국 또 중국 언리얼 페스트에도 방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발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여러 차례 미팅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이 나이아그라 컨셉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규모 프로덕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제가 라이브 데모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데모를 미국에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팀으로부터 발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데모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많이 잃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할 텐데 제가 발표를 할 때 제가 카메라를 계속 움직이면서 멋진 것을 보여드립니다. 의도가 뭔지 보여드리는데요. PPT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좀 더 고급 나이아그라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나이아그라를 다뤄보신 분이라고 가정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시는 분들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모듈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렌더러도 뭔지 알고 계실 거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크래치패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크래치패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나이아그라 시스템의 이 로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아주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만약에 나이아그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캐스케이드에서 하는 것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죠. 상당히 많은 개발자 분들께서 나이아그라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언리얼 엔진 파티클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급 이펙트를 사용을 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파티클 이펙트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고급화된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시뮬레이션 스테이지를 살펴볼 거고 데이터 인터페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포 루프도 살펴볼 거고 또 데이터 채널 네이버 그리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시뮬레이션 스테이지 사용해 보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몇 분 손을 안 드셨는데요. 제가 발표를 하는데 이거 다 아는 거야 라고 할까봐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집에 가야겠죠. 네, 어찌됐든 잘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저희 템플릿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멋진 건 아니고요. 새로운 템플릿을 클릭하시면 나오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어드밴스드 나이아그라를 이해하는데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이펙트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티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좋은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어드밴스드 나이아가라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주 쉬운 것부터 진행을 해야겠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펙트의 흥미로운 부분, 이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티클들이 만들어지고 또 파티클에서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데이트나 스폰 로직이 없습니다. 그냥 일부 로직들에 대해서 프로세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보를 그냥 미러에서, 에미터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페인터 그리드, 블러 그리드, 이펙트 그리드가 있고요. 그리고 렌더 타겟에 따라서 렌더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파티클 업데이트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엘리먼트들이 어떻게 합쳐지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 파란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정말 이 부분이 어드밴스드 나이아가라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커스텀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안에서 별도의 업데이트 루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파티클 업데이트 루프는 모든 파티클에 적용이 됩니다. 시뮬레이션 스테이지에서는 모든 파티클들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틱을 하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픽셀에 대해서 렌더 타겟에서 틱을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들을 어레이에서 틱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 스테이지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커스텀 루프를 나이아가라 안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프로세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나이아가라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주얼 이펙트 시스템입니다. 파티클 시스템으로 생각하기보다는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단순히 파티클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계속해서 언리얼 엔진 3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걸 만들게 됩니다. 캐스케이드 좋죠. 그렇지만 이건 예전 거고 파티클 에디터입니다. 그런데 나이아가라는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캐스케이드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이 교훈을 꼭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그리드입니다. 나이아가라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그리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정보든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크래치 패드가 있다. 그리고 변수의 결과값이 스택 콘텍스트다. 스택 콘텍스트 템퍼레처라고 하면 모든 그리드의 셀은 템퍼레처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티클들이 저장하고 있는 값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모든 파티클에다가 그리드 셀마다 어떤 정보든지 필요한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 가치는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드는 2D일 수가 있습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처럼요. 아니면 3D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유메트릭 텍스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인터페이스입니다.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데이터를 나이아가라에 로딩하는 방식입니다. 시뮬레이션 스테이지는 이 인터페이스를 검증하고 어느 방식으로든 이걸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리드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시뮬레이션 스테이지 안에서 사용한다면 시뮬레이션 스테이지는 그리드 셀을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또 렌더 타겟을 심 스테이지 안에다가 넣게 되면 시뮬레이션 스테이지는 모든 픽셀들을 다 읽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파티클 리더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파티클들에 대해서 다 읽게 됩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할 때 이 슬라이드를 사실 다른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꿨는데요. 이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파티클 리더는 파티클들에게 어떤 정보든지 또 다른 에미터로부터 또는 자체적인 에미터로부터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스테이지에서는 파티클 1이 어디 있는지, 파티클 2, 3, 4, 5가 어디 있는지를 정보를 찾는 겁니다. 아니면 이 에미터에 있는 파티클이 정보를 다른 에미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페런트 파티클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따라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 보시면 작은 파티클들이 있고요. 색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건 움직이고 있는 큰 파티클 색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은 시뮬레이션 스테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흐리게 만들고 커스텀 비주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걸 활용해서 지금 보시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시스템은 모든 파티클들이 어떤 평면을 부딪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흥미로운 비주얼 이펙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통역사분들께 죄송한데요. 아주 빠르게 진행할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파티클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4 by 4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4m씩입니다. 그리고 렌더 타겟이 있습니다. 이 렌더 타겟은 이 모든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그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커스텀으로 만든 렌더 타겟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아가라에서는 자체적으로 렌더 타겟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렌더 타겟을 만들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이면서 파티클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GPU 에미터입니다. 시뮬레이션 스테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GPU 에미터가 있어야지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GPU 에미터는 현재 위쪽을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드 컬렉션이 먼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픽셀들, 렌더 타겟에 있는 픽셀들을 저장합니다. 저희가 이 텍스처를 평면에 가져다가 그리드 컬렉션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파티클 리더는 시뮬레이션 스테이지에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내 파티클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페인트 렌더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저 파라미터를 설정했고요. 이걸 직접 그리드에다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렌더 타겟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리더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파티클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시뮬레이션 스테이지 만든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스테이지를 만들었는데요. 렌더 투 그레이드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처리합니다. 마이그리드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모든 셀들에 대해서 이 어레이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 스크래치 패드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스테이지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드로부터의 거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시스템에 넣게 됩니다. 여기 아주 간단한 그리드 포지션 로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어레이 안에 있고 0부터 1 사이에 있는데
지금 1은 가장 하단에 있는 코너이고요. 0은 가장 상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로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곱하기 400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피벗 포인트가 가장 사각형의 중심에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그리드 셀이 공간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드 셀이 공간 안에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에서 정말 멋진 부분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이아가라 안에서 루프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map for node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블루프린트 for loop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full loop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루프라고 했을 때 블루프린트에서 for가 있고요. 몇 번 프로세스를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아가라에서는 이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이터레이션 카운트에 무엇이 들어간든지 간에 여기에 도달을 했을 때 이 숫자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이 프로세스를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터레이션 카운트에서는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map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여러 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루프를 돌리면서 정보를 프로세싱 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파티클들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티클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파악합니다. 제가 현재 파티클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게 되면 제가 컬러를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멀리 있다면 렌더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맥스 노드가 있고요. 지금 우하단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컬러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찾은 파티클 중에서 가장 가까운 파티클의 컬러를 가져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루프를 돌리면서 파티클을 찾고 가까운 파티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파티클을 통해서 평면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파티클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멋지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장점이죠?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나이아가라에서 아웃풋 렌더 타겟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티클을 통해서 그리드에다가 정보를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사각형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는데 이걸 좀 더 흥미롭게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켈레탈 메쉬가 있습니다. 공간 안에 있는 스켈레탈 메쉬입니다.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사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파티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티클들이 지금 이 세계 안에서 전 세계 이 세계에서 현재 파티클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런 걸 렌더링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캐릭터 하나가 있고요. 스켈레탈 메쉬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스켈레탈 메쉬 위에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충돌하는 부분에다가 색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켈레탈 메쉬가 보이죠?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패런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UV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캐릭터의 전체 UV입니다. 이 시스템 안을 보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바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UV를 보고 공간 안에서 트라이앵글이 어디 있는지를 찾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를 찾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캐릭터의 표면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도록 하는 것이죠. 실제 UV가 있는지 아니면 빈 공간인지를 찾도록 한 것입니다. 빈 공간이면 무시합니다. 그런데 빈 공간이 아닐 경우에 그 정보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트럭션 마스크를 나이아그라에서 활용을 합니다. 이게 장점이 있는데요.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티클들을 스프레이합니다. 그리고 이걸 흘러내리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켈레탈 메쉬 위로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픽셀이 밑에 있는지를 파악하고요. 이걸 아래쪽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디스플레이 마스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동적으로 분해됐다가 재조립될 수 있도록 나나이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재미있는 효과들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퍼포먼스는 어떨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그리드셀을 보게 되면은요, 모든 파티클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요, 520 바이 520 그리드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러면은요, 이 그리드는 수백 개의 파티클을 보겠죠. 그러면 그 루프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20에 520 그리고 10개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만큼 루프를 돌려야 돼요. 파티클이 100개가 되면은요, 파티클이 1000개가 되면은요, 루프가 겁나 도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모든 그리드 셀이 모든 파티클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고칠까요? 자, 답은 이겁니다. 네이버링 그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그리드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링 그리드에 저장되는 정보는요, 다른 파티클에 대한 레퍼런스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이게 왜 유용할까요? 3D 그리드가 있습니다. 캐릭터가 그리고 하나 있어요. 근데 프로세스를 그리드 셀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파티클을 한 번만 처리를 합니다. 네이버 그리드 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는 겁니다. 어떤 그리드 셀에 들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스켈레톨 메쉬를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은요, 그냥 물어봅니다. 캐릭터 해보니까 네가 어디 있는지 알겠어. 어떤 그리드 셀에 너 들어있니?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현재 그리드 셀에 있는 파티클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파티클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리고 3D 스페이스에서 어디에 있는지 공간 정보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에 있는 여기에 있는 파티클을 처리할 건데 이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모든 리스트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리스트를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특정 파티클만 처리하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실제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이버링 그리드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그냥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파티클이 아니라 그냥 파티클을 그냥 뿌려버리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성능 잘 납니다. 되게 빠르죠? 다른 사람들이 신경 안 쓰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요, 몇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셋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근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링 그리드 3D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파티클 정보를 다 저장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니셜라이즈드 그리드라는 거를 돌리셔야 됩니다. 이니셜라이즈드 그리드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네이버링 셋 3D 셋 레졸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디폴트로 나오지 않아요. 나야그라 플루이드 플러그인을 이네이블하고 그 다음에 서치 온리 라이브러리를 언체크를 해야 됩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만 보여줘. 이거를 무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숨겨있는 노드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정말 괜찮은 게 나오는데요. 이니셜라이저 그리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몇 개 그리드 셀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최대 파티클을 어디까지 처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트래킹할 건지에 대해서 정보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50이라고 저장을 하게 되면요, 50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트래킹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계속 호스로 스프레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트래킹할 건지는 어쨌거나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드 그리드를 하고요. 처음에는 셀에 50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0 by 20 그리드를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닛 투 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그리드가 3D 스페이스에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그리드가요, 월드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알지를 못해요. 그리드는 그냥 3D 디멘셔널 데이터에 대한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 유니트 월드 트랜스폼을 해줘야 됩니다. 이 노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요, 그리드가 하나 있어요. 000이 한 코너에 있고요. 111이 다른 코너에 있어요.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리얼 월드에서 그리드 스페이스로 가는 게 필요한 공식이 뭐냐, 어떤 매트릭스가 필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공식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크게 만들었다가 줄였다가 돌려서 방향성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복잡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절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옵셋이 플레이어의 포지션입니다.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플레이어의 로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월드 익스텐스라는 거는 그리드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큰지에 대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쭉 따라가게 되면은요, 유닛 투 월드 트랜스폼을 아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학적인 공식들이 막 돌아갑니다. 그 다음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 그리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모든 파티클을 한 번만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드 셀에 파티클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파티클을 업데이트 루프에서 한 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 그리드 셀을 추가를 하겠다. 그냥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 그리드를 하게 되면은 정확한 그리드 셀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그리드에 대한 비주얼라이드 그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용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뮬레이션 스테이지에서 이걸 띄워가지고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엔진에다 저는 이거를 이미 넣어놨고, 그래서 시간을 절약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렌더 디스턴스 투 그리드라는 걸 아까 가지고 있었죠. 여기 보게 되면 조금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요, 지금부터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거는요,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요. 그 다음에 유닛 투 월드 트랜스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 투 인덱스를 보고, 그리고 여기가 그리드 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월드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주고, 그리고 그리드 셀에다가 현재 우리가 뭐를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파티클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치 정보를 받았고 뭐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봤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드 셀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고 어디에 저장되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m now able to go here. 자,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Before I just said find every particle. 모든 파티클을 찾고 루핑을 하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은요. Call from the grid, 그리드에서 looking at this grid cell, 이 그리드 셀을 보면서 콜을 합니다. find out how many particles 몇 개의 파티클이 그리드 셀에 있는지 찾아서 그리고 이 파티클만 루프를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The reason I use that minimum node 제가 미니멈 노드를 사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드 셀이라는 것이 like you can only store 50 particles. 50개까지 파티클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A 드렸는데요. little quirk whereby even if a grid cell only stores 50 particles, 그리드 셀에는 50개의 파티클이 들어가는데 particles it has, 몇 개가 들어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50 particles, 예를 들어서 그리드 셀에 150개가 있으면은요, access the data of 50 of them. 50개의 데이터에 접근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개의 카운트를 합니다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50개라는 거죠. 민 노드라고 하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최저의 값을 찾아라. 맥시멈과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 사이에서 최저값을 찾아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쭉 다 찾아본 다음에 그리드 셀에다가 쿼리를 합니다. Those particular particles, 특정 파티클만 우리가 프로세스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which particles we're using. 그리고 어떤 파티클을 쓸지를 찾아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펑션이 하나 있습니다. Where what we can do is we can say to it, 여기에다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I want to find out, 내가 given the current 찾았으면 좋겠다. 현재 루프 넘버를 보니까 stored 첫 번째 이 어레이에 들어있는 1번, 2번, 3번 이거 찾아줘 라고 쿼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실제 파티클을 다 찾아줍니다. that grid cell 그 그리드 셀에 있는 특정한 친구들을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is a really optimized way of processing tons of particles all rendering to the texture at the same time. 굉장히 많은 파티클이 있는데 이거를 최적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Some of the uses of what we could have had here.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렌더 타겟 라이팅이라든지 아니면 2D나 3D 그리드 프로세싱에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파티클을 The original demo I actually had for this 아까 데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버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skin of the character. 그리고 캐릭터에다가 계속해서 버그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There was like a scarab under the skin. 피부가 부어오르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봤었고요. 제가 뭐 미라라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정말 미친 것 같은 효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파티클로는 안 되는데 이제는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We can also handle things like interparticle interaction. 아까 말씀드렸던 콜리전 업데이트라든지 파티클 업데이트 수정이라든지 파티클 간의 인터랙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데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을 맞았을 때 피가 날 수 있잖아요. Mending the wound.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처를 조금씩 이렇게 치료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상처가 벌어진다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미친 듯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장의 안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전장의 안개를 우리가 다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라 라이아그라 리플렉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Or kind of like wavies. Or 전장의 안개를 조금씩 이렇게 유령처럼 올라오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process. I don't have to run it on just what I can see. So 그냥 바로 나야그라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대단히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채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데이터 채널은 정말 소중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we're going, we're probably going to miss Q&A. So I'm sorry about that. 예, 쭉 진행하게 되면은요, Q&A는 아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답변 드릴게요. 제가 기관총이 있어요. 기관총을 막 난사를 벽에다가 합니다. 빠바바방 난사를 합니다. 벽에다가 난사를 하게 되면은요, 불꽃이 축축 나오겠죠. Here's the thing.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총알을 100발을 쐈습니다. 첫 번째 효과가 사라지기 이전에 100발을 쏘게 되면은요, 각각 쏠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이 100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시스템이 너무 많아집니다. 근데 Four friends are also 저랑 4명의 친구가 한 번에 총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파티클 시스템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스템 수가 4명이 쐈으니까 400개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로직은 근데 다 똑같아요. 로직은 다 똑같은데 계속해서 스포닝을 별도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채널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Is there another system close to me? 또 다른 시스템이 똑같은 효과를 하는 놈이 근처에 있어?를 찾는 겁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내 데이터를 그 시스템에다가 바로 넣어줘. 이미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넣어줘. 그래서 500개의 시스템을 한 번에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에다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데이터를 그냥 인젝션을 해줘. 그래서 불꽃 효과를 내줘. 그러면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 모든 처리가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엔지니어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티스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데이터 채널 그렇게 관심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배치 렌더링이라고 이름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발견 아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캐러비안 해적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보는 이런 거 효과 쓰면은 굉장히 좋겠죠. Let's take a look at how this works.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A bunch of ships having a good time.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막 계속해서 총을 쏘고 있고 계속해서 불꽃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The number of systems 시스템 수를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많죠. 20 to 130. 지금 120에서 130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총알을 쏘고 있으니까요. I want to cut that back. 근데 이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요 조그만 우주선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2m 스포닝을 해줍니다. I'm going to open that up and I'm going to duplicate 그 다음에 이거를 복제를 해줍니다. 2m를 복제를 해주고 for data channels. 데이터 채널을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After I've got that, 이걸 하게 되면은요. and create 우클릭을 한 다음에 data channels. 새로운 데이터 채널을 만들어줍니다. I'm going to call this like NDC, I think impact effects. NDC 임팩트 이펙트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Data channel stores that information. 데이터 채널에 이 정보가 들어갑니다. 새로운 데이터 채널을 만들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Which we've broken into small things. Or 쪼개서 할지 one big global. 아니면은 아주 큰 하나로 할지 그리고 항상 똑같은 걸 할지 설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This data channel 이 데이터 채널은 포지션, and direction. 방향, Which way the explosion is going to be. 폭발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을 얘기하겠죠. 이거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또 명령을 해줍니다. Advanced impact effect system. 어드밴스드 임팩트 이펙트를 써줘라고 명령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If I set the islands to dynamic, they'll resize based on how big it is. 그리고 다이나믹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Of the blueprint 블루프린트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별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to data channel. 데이터 채널에다가 바로 콜을 해줍니다. Direction value. 그러면 포지션과 디렉션 값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주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A little bit of a gotcha is this thing here. 바로 이겁니다. Search parameters. 서치 파라미터 기능이 있습니다. Basically say 기본적으로 search for 내가 뭐를 찾고 있는가,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가 만든 것이 올바른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the location of the effect. 예를 들어서 이펙트의 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You know, like I might 특정 만들어졌던 컴포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all their effects together or something like that. 한 사람이 모든 효과를 다 만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해 놓았는데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About where they're 첫 번째로는 relative to the other ones. 다른 것과 And I just happen to 비교했을 때 위치가 어디인가, 그 다음에 the effect. 효과를 스포닝하기 위해서 똑같은 정보를 저장하겠다. 이렇게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That's now going to create all that information on a data channel. 데이터 채널에 모든 거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드밴스드 이펙트에 가서 이거는 더 이상 한 번의 효과는 아니죠. 계속해서 정보가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ve set it to infinite 인피니시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해줍니다. for several seconds. 몇 초 동안 너를 사용을 안 하면 너 스스로를 파괴해라. 이렇게 명령을 줍니다. Data channel. 그 다음에 데이터 채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정보를 피드 인을 해줍니다.
template creator. 아주 쉽게 템플릿을 만들 수 있고요. 두 개의 값을 시스템으로 읽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필요한 모듈을 만들고 데이터 채널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정보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And now if I tell it to spawn between 50 and 100 particles, 아까 and I look in here, I can see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포지션과 디렉션 정보가 이미 변수로 들어가 있죠. and over here,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요. the effect, 효과를 스포닝을 해주게 되면은요. direction that I just read into it. 아까 써줬던 방향을 가져오라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Different, right? 차이가 없죠, 아까 거랑. 근데 Number of systems. 시스템 수를 보십시오. 25개입니다. Do you see? So we went from 120. 처음에는 125개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5개의 시스템 많습니다. All of them out. 이 100개의 시스템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배치 프로세스 때문에 그랬죠.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모든 거를 배치로 하나로 묶어보세요. 임팩트라든지 사람의 걸음이라든지 아니면 푸스텝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거 이 모든 거를 하나로 딱 데이터 채널로 합치게 되면 굉장히 대단한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데이터 채널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채널을 프로젝트에서 이미 사용하신 분 고수 좀 부탁드릴게요. 이미 사용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훌륭하네요. Feels good. 예, 기분이 좋아졌어요, 갑자기. Other fun stuff. 다른 재미난 거 좀 해볼게요. Q&A 안 할게요. 그냥 아주 정말 대단한 거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훨씬 더 쿨한 것 같아요. First off is lightweight emitters. 먼저 라이트웨이 이미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These are also 5.4에 소개가 들어있고요. 스테이트 리스 이미터라고 되어 있고요. 파티클 이펙트가 굉장히 칩합니다. that has like an explosion. 이 익스플로전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먼지를 날려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랬을 때 라이트 웨이트 인스터드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But they are 모듈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significantly cheaper. 훨씬 더 전통적인 이미터보다 취합니다. 캐스케이드 시스템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덜 잡아먹습니다. 일반적인 먼지 효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예산을 덜 잡아먹습니다. 그때는 라이트 웨이트 이미터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취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자원을 덜 잡아먹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he next is draw debug nodes. 다음으로 드로우 디버그 노드라는 게 있는데요. Rendering grids in Niagara. 마약 Cool, right? 나야그라에서 어떻게 그리드 렌더링 하는지 아시죠? Boxes.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시스템 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cratch pad. 스크래치 패드가 있고 여러분이 디버그 드로우 인터페이스를 추가하게 되면은요. Draw cone. 드로우 콘, 드로우 스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야가라 시스템의 디버그 정보를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이게 이상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디버그 드로우 노드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저도 한 1년, 1년 반 전까지 잘 몰랐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용하니까 되게 좋습니다. 디버그 드로우 노드 굉장히 좋습니다. The next one is position-based dynamics. 포지션 베이스드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끝내주는데요. 시뮬레이션 스테이지에서 Because you can look at every other part, 여러분이 모든 파티클들을 다 살펴봤을 때 파티클을 서로 충돌하게 할 수 있습니다. called PBD. PBD라는 게 있는데요. 파티클 콜리전이라는 노드가 있고 시뮬레이션 스테이지에 넣게 되면은요. You can see in this case, it's actually 보시는 것처럼 스트럭처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스트럭처를 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파티클이 충돌을 하고 각각 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티클이 서로 물리적으로 부딪힙니다. 이게 뭐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ave a player blow up a barrel and it was going to spray all sorts of balls or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파이프 같은 게 터져가지고 뭔가 튀어나온다 이랬을 경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D 오브젝트가 서로 충돌하면서 튀어나가는 이런 입자 효과를 내는 거는 굉장히 좋겠죠. inside of the system. Rigid mesh collision query. 리지드 메쉬 콜리전 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노드이고요.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사각형이 있잖아요. Particles get red. 여기 가까우면 다 빨간색으로 파티클이 바뀌는데요. 예, 다시 한번 돌려드릴게요. So I added. So 보셨죠? these 이 두 개가 actor tag on them that I just made up. 액트 태그가 있습니다.
So if this thing has enchanted on it, 제가 명령을 줄 수가 있고요. 명령을 주게 되면은 particles around them will turn red. 주변에 있는 파티클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이걸 딜리트를 하게 되면은요, 모든 파티클이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지드 메시 콜리전 쿼리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하는 거는 월드 내에 있는 And when you find 예를 들어서 태그가 있으면은 이걸 찾을 수 있고요. 커스텀 디스턴스 필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리고 this data tag, 이 데이터 태그를 가지고 있는 거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but whenever an enchanted character is walking through, 예를 들어서 특정 캐릭터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파티클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정말 강력한 무게가 있고 여기에서 이 무기는 공기와 충돌하면서 빛이나 그리고 이런 거를 있을 때 여러분이 이 리지드 메시 콜리전 쿼리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나이가라 플루이드 셋업에서 플루이드 콜리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Gbuffer 데이터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Gbuffer에 바로 접근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요, 그냥 일반적인 스크린 있죠. 근데 all of those particles 이 파티클들을 sampling 다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에 대한 컬러를 다 샘플링을 합니다. 파티클을 만들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픽셀의 컬러를 승계하게 됩니다. current pixel, when we do cool effects like particles 예를 들어서 파티클이 뭐 한쪽에서 날아가는 효과가 있어요. find out what color 그렇게 되면은 피부 뒤에 어떤 색상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컬러를 이렇게 바로 입혀줄 수 있다라는 거죠. 날아가는 효과를 할 때 컬러 같은 경우를 바로 입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컬러 이펙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아가라 디버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아가라 디버거라는 거는 굉장히 유용한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이렇게 되면은요, 현재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멈출 수도 있고요, 슬로우 모션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called follow the leaders. This is one of them. 여기 follow the leader라고 해 놓았는데요. Please give me information about it. 여기에 대한 정보를 달라라고 하면은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특정 이미터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And then say, get me particle information. 나에게 파티클 정보를 줘라고 하면은요, 파티클에 대한 애트리뷰트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과 같은 애트리뷰트까지 다 가지고 수 있고요. 그리고 파티클마다 이런 애트리뷰트 값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파티클이 왜 어떤 값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 왜 이상하게 보였는지까지를 볼 수가 있고, 현재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이아가라 디버거가 정말 유용한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49분 20초가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션이 여러분들한테 유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거를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거를 많이 만드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